안녕하세요. 세주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잘 결정하고 계신가요? 사실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할만하지만 이 기업을 어디서 살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는 정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것도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이러한 주식의 매수 매도 타점을 기준을 잡을 수 있을 만한 5개 지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거래량과 지지 저항선입니다. 거래량은 이 그램에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 바인데요. 이 거래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지 팔았는지를 의미하는 부분이 되고, 즉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특정한 포인트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특정한 지표가 보여주는 이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지지 저항선과 연결해서 보면 좋은데요. 매물대가 특히 많은 선이 지지선, 저항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같은 가격에 왔을 때 결정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그림에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 즉 아래쪽 선과 닿는 부분은 지지선이 되어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그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 아래로 뚫리게 되면 그 주식은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주식이 위에 있는 선에 닿았을 때 저항선이 됩니다. 즉 주식이 이 선에 닿았을 때 상방으로 닿게 되면 하나의 저항선 역할을 해줍니다. 저항선은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의 빨간색 선과 같이 그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당분간은 주식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RSI입니다. 정말 보기 간단한 지표인데 그 주가가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값이 70이 넘으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지표로서만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상승장에서는 RSI가 70 아래로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30 아래로 유지가 계속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특정 포지션에 따라서 손실을 보거나 이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보는 이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단기, 중기, 장기로 그 기간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트렌드인지, 단기적으로 어떤 트렌드인지를 보고 교차하는 상황에 따라서 국면이 변화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미국 주식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50일선과 200일선이 쓰이게 되는데, 이때 50일선이 200일선을 위쪽으로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중기적인 추세를 추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선과 50일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점에서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추세의 경우에는 5일선과 20일선을 보는 경우이지만, 이 경우에는 신호가 너무 많고 가짜 신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사실은 지표가 5개 정도 있지만 다 보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이 구름대 상향 돌파와 하향 돌파, 또 구름대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이 그림에서 색깔이 보통 쓰는 색깔과 다른데요. 이 초록색 부분은 양운이라고 해서 보통 핸드폰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름입니다. 반대로 빨간색 그림은 보통 핸드폰에서는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음운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양운을 주가가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반대로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이 음운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가가 양운 위에 있는데 그 양운을 뚫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하나의 강력한 지지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근의 저 가격도 지지선이 되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목균형표는 구름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지나 저항의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주 위주로 잘 맞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거래량과 지지선, 저항선, RSI,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라는 지표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차트는 하나의 심리적인 지표이지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즉, 대형주에는 잘 맞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별로 몰리지 않는 상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원자재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지표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거나 계속 내리는 경우도 있고, 천연가스와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낮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표들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표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매도 추천을 해주는 기준으로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세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